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 원의 정의가. 그래서 원의 방정식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기준점 예를 들어서 중심을 0,0이라고 해보자. 0,0으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의 모임을 찾을 거야. 거리가 r인 점들의 모임을 x,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0,0으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을 다 찾는 거. 즉 x랑 그 거리가 r이 되게 하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다 찾아줄 건데 그거는 점과 점 사이 관계식 이용해주면 돼. 여기에서 요거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여기에서 요거 뺀 거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r이다 라고 하는 얘를 만족하는 모든 x, y들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나타내는 거고 그런 점들을 모아놨더니 뭐가 됐다? 원이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원의 방정식 모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조금 다르잖아? 양변의 제곱을 해서 예쁘게 좀 식을 바꿔주는 거야. 제곱을 근호를 없애준 거야.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점들의 모임, 즉 원의 방정식이다. 이게. 된 거 맞니? 이해되니? 그럼 얘를 이제 평행이동 시키거나 또는 어떤 점, 이제 0,0이 아니라 뭐 A, B라고 하는 다른 점이 있어. 그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인 점, x, y라고 하는 요 점의 모임을 찾아볼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이 아니라 중심이 A, B인 점들의 모임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A, B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r이 된다라고 했을 때 루트 A에서 x에서 a를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준 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게 r인 것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바로. 얘를 만족하는 x, y 값들이 바로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좀 예쁘게 제곱을 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요라고 하는 게 원의 방정식. 이것도.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 a, b일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모든 표현을 봤는데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x랑 y에 대한 2차식이어야 돼. 2차식. x랑 y에 대한 2차식. 근데 이 x랑 y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어야 되냐면 1이어야 돼요. 둘 다. 이 전개하면 x제곱, x의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얘도 전개하면 y제곱도 1이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어그러지면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된 거 맞니? 이해되니? 선생님, 그럼 이런 거는요? 요거는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닌데요? 그럼 이거 나눌 수 있잖아, 2로. 둘 다 동시에 2로 나눌 수 있지. 그래서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분의 3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둘 다 최고차항 개수를 1로 만들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없어. 2로 나눠도 둘 중에 하나가 1이 안 돼.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랑 y에 대한 1차식인데 두 문자에 대한 최고차항의 개수도 1이어야 한다 해서 두 가지 표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중심의 좌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얘기해요. 표준형. 그럼 얘네들을 표준형이라고 표현해. 표준형. 표준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어. 맞니? 이해되니?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표준형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표준형이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중심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이다. 그리고 반지름은 몇이다? 요거의 제곱. 반지름이 이 상수, 여기 있는 상수값이 r제곱값이기 때문에 반지름까지 알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5의 제곱
y-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 되냐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마이너스 5,2가 중심의 좌표고 반지름은 r제곱이 4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2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된 거 맞나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하기 전에 이렇게 표준형으로 표현했을 때 이 원이 만들어진 결정되는 조건이 있어. 그냥 이렇게 만족하는 모든 2차식이 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방정식에서 이 원의 방정 표준형에서 이 r제곱의 값이 0보다 어때야 되냐면 커야 돼. 그래야 실수 r제곱이라는 게 0보다 커야지 실수를 만족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 r이 실수라고 하는 길이 반지름 길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그래서 원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면 표준형으로 표현했을 때 원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면 이 r제곱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0이어도 안 된다. 반지름이 0이면은 반지름이 0이 원은 그냥 없는 거잖아.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이 항상 제곱한 게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의 결정 조건. 됐어? 이게 원의 표준형. 이제 일반형도 있을 것이에요. 일반형. 원의 일반형은 표준형을 다 전개한 모양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표현한 게 는 0으로 해서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를 얘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표준형처럼 바로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필요했지. 그게 바로 우리가 원의 2차 함수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처럼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다. 된 거 맞니? 이해되니? 되는 거 맞죠? 표준형 이 상태로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x제곱 더하기 ax면은 2분의 a 까지 할까? ax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필요하기 위해서 상수가 몇이 필요하냐면 2분의 요걸 a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럼 4분의 a제곱 필요하죠. 맞니? 이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어줬어. 더하기 이제 y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y제곱 더하기 by면 얘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인 4분의 b제곱이 상수로 필요할 것이다. 이해됐어? 오른쪽으로 넘어가. 예, 완전 제곱식만 남기고 상수들은 다 오른쪽으로 2양. 그럼 c가 마이너스 c가 될 것이고 왼쪽에 4분의 a제곱 더해줬으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4분의 a제곱 더해주고 4분의 b제곱도 더해줘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야 이게. 됐죠? 이거는 우리 연습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일반형, 표준형 가지고 자유롭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28쪽으로 넘어가서 28쪽에 1번 볼까요?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0,0이랑 4,0을 지나는 원을 C라고 할 때 중심이 Y는 X-3 위에 있대.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둘 건데 X좌표를 A라고 뒀을 때 이 중심이 Y는 X-3 위에 있다라 그랬으니까 이 A를 대입했을 때 성립할 거 아니야, Y값이. 그럼 Y값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A-4입니다 라고 해서 문자를 하나만 써서 미지수를 이렇게 정할 수 있겠다. 이게 중심의 좌표.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좀 만들어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x-a의 제곱 더하기 y-a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맞니? 이해되니? 근데 여기 이런 원의 방정식이 누구랑 누구를 지나냐면 0,0이랑 4,0을 둘 다 지난대. 그럼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식 하나 4,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식 하나 연립해갖고 A랑 R값 찾을 수 있겠죠. 된 거 맞나요? 인서 이해되니? 그럼 A랑 R값을 찾으면 중심이랑 점 위에 누굴 지나는지 그리고 반지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4번 보시면 4번이란다. 3번. 3번은 마이너스 1,0, 3,0 이렇게 얘를 두 개를 지나고 0,
2 마이너스 루트 0,2 마이너스 루트 7? 2 마이너스 루트 7 하면은 뭐 한 2에서 루트 7만큼 빠진 거? 그럼 여기랑 0,2 플러스 루트 7. 한 여기를 이렇게 지난대잖아. 이렇게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 이렇게 지나는. 원의 방정식 반지름의 길이는 이라고 얘기했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난다? 얘네가 지금 현이잖아. 현. 원의 현. 맞아? 원의 현이잖아요. 얘를 A, B, C, C가 E-D 이렇게 되는 거네. 저는 이거 원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할 건데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치면 물론 이거를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해서 요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같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좀 표현해볼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맞니? 그 다음에 원에서 이 현의 수직으로 내리면 이 현을 어떻게 해? 현을 어떻게 해? 수직 2등분 하잖아요. 원의 성질에서. 중심에서 현의 수직으로 내면 2등분 한다. 그런데 얘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3이었어. 그럼 중심은 여기 현에 내린 건 여기 몇 컴마 몇이야? 몇 컴마 몇일까? 얘 길이는. 얘 길이 4잖아. 그렇지. 얘는 그럼 1,0이겠다. 그럼 이 길이가 몇이 돼? 2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맞니?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수직으로 내리면 이 길이도 몇이야? 이 길이도 몇이야?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7이었고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7이었어. 여기에서 요거 어떻게 해줘? 빼주면 맞아? 빼주면 어때야 돼? 요 길이의 절반 나올 거 아니야. 얘 반지름 R이라고 하고 얘 R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반지름까지 거리랑 이 거리랑 요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 두 개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현의 길이를 가지고 중심이랑 요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현의 길이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 중심 찾아주는 거야. 반지름 길이를 찾아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원에서 현의 수직으로 내리면 수직 2등분 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돼. 된 거 맞니? 이걸 많이 이용하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4번이요. 4번. 이거 지워도 되니? 4번은 지금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와 있어?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거네? 근데 얘가 원을 나타낼 때라고 얘기를 했어. 원이 돼야 되는 거야. 이 표준형으로, 아니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이 4번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6y 더하기 k는 0에서 얘가 원이 나타낼 건데 원이 넓이가 16파이보다 작도록 해줘야 된대. 그럼 원의 반지름이 몇보다 작아야 돼? 넓이가 16파이 이하가 되려면 반지름은 몇 이하가 돼야 돼? 반지름 제곱폭할 파이니까 4 이하가 돼야 되는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원 넓이가 16파이 이하가 되려면 그럼 얘가 원의 넓이가 4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너의 원이 되도록 k값을 정해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구하는 표현이 필요하니까 얘를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x제곱 더하기 10x 하면은 x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된 거 맞니?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하면은 y-3의 제곱은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에서. 그 다음에 상수를 좀 이항시켜줄 건데 이항시켜줄 때 얘 25 더했으니까 25 더하기 여기에서는 완전 제곱식 하기 위해서 9를 더해줬으니까요. 9 마이너스 k k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k 되는 거 이해되지? 그럼 이제 다시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 더하기 5의 제곱 y-3의 제곱은 34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얘가 r제곱이잖아. 맞나요? 이 r제곱이 근데 넓이가 16 이하가 되려면 r이 4 이하 돼야 되는 거니까 r제곱은 16 이하가 돼야 되는 거지. 된 거 맞니?
그래서 이 34 마이너스 K가 16보다 작거나 같다에다가 하나 더. 원이 존재해야 돼. 얘가 음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해줘야 된다고.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6보다는 작거나 같도록 해야지 원이 만들어지면서 반지름이 넓이가 16파이 이하가 되도록 하는 원이 되는 것이다. 저거 만족하는 K값 찾을 수 있겠지. 지금 1번이랑 4번 한번 해보시오. 시작. 6번은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서로 다른 두 점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두 점 0,5랑 0,a를 지난대. 누가 K제곱이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0,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0,5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다 일단. 6번 보고 있어요. 그럼 0,6 어디에다 K제곱 X제곱 더하기 3K-2Y제곱 더하기 8X-16Y 10K는 0에다가 집어넣어보자. 0,5를 집어넣읍시다. 0,5를 집어넣으면 0 없어지고 0 없어지고 5 집어넣으면 25, 3K-2 더하기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0K는 0이다 해서 이거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K값 구할 수 있겠지. 맞니? K값 구해볼까? (130이네) K는 2가 되는 거네요. 맞지? K가 2가 나왔으니까 2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게 어떤 방정식인지 찾아볼 거야. 그러면 4x제곱 더하기 2, 3은 6 빼기 2니까 4y제곱 더하기 8x-16y 20은 0. 양변에 다 4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4y 5는 0. 이렇게 하는 x랑 y에 대한 1차식, x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으로 표현됐네? 그럼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지. 그럼 이 도형에서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어? 얘가 몇 컴마 몇을 또 지난대? 0,a를 지나는 원일 때라고 했잖아. 0,5랑 0,a. 그럼 0,a를 지난다라는 것도 이용을 했을 때 a 값도 마저 찾아줘야지. 0,a를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시면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지. 0,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1, 5 마이너스에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5 이렇게 나올 텐데 a가 5가 되면은 0,5랑 0,a가 0,5 둘 다 0,5, 0,5가 돼버리잖아. 근데 걔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5가 될 수는 없겠다. 그래서 5가 돼버리면 같은 점이 돼버리니까. 따라서 a 값이 몇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서 0,5랑 0,-1을 지난다. 그래서 a랑 k 값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된 거 맞니? 이해되니? 두 번째는 이제 넘어가서 지름이 주어져서 지름의 양끝점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지름이라고 한다면 요 점이랑 요 점의 양끝점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x1, y1이랑 x2, y2라고 하는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면은 얘는 원의 중심이 주어진 거랑 같은 말이네. 왜? 지름의 양끝점이면은 지름의 중점, 양끝점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이 두 점의 중점을 찾는 좌표를 이용을 해서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겠다. 된 거 맞니? 그럼 선생님 반지름은 어떻게 하나요? 얘네 둘의 중심을 찾으면 이 중심으로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바로 원의 반지름이 될 거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겠지. 된 거 맞니? 7번 보자. 그럼 7번으로 연습해 볼게요. A랑 B를 양끝점으로 한대요. 7번. A랑 B를 양끝점으로 하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래. A가 뭐냐면 마이너스 8,1 그 다음에 B는 4,11이면 원의 중심 찾아보자. 중심 어떻게 찾아? 얘네 둘의 중점의 좌표니까 더하고 나누기 2한 거 마이너스 2 더하고 나누기 2한 거 마이너스 2,6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원의 중심이 서로 다른 축 X축과 CD에서 만난대. 그럼 이건 일단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겠네.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6이다.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R제곱 뭔지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R제곱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중심으로부터 이 끝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R일 테니까요. 마이너스 2,6과 마이너스 8,1 사이의 거리를 찾아주시는 게 바로 R이다. 그럼 R제곱 바로 찾읍시다. R제곱은 여기에서 요거 뺀 거니까 36 더하기 여기에서 요거 뺀 거 25 그래서 61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원래 R은 루트 61인데 여기 어차피 R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얘가 6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된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두 번째 이 원의 방정식 찾았어. 그럼 이제 원의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CD에서 만날 때 X축과 만나야 된대 이 점이. 그럼 Y가 몇일 때 X축이랑 만나면? Y가 0일 때 집어넣어서 맞게 이거 완성시키는 X에 대한 2차식에서 X값 찾는 게 X축과 만난 두 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된 거 맞지?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 다시 얘기하면 X절편, Y절편 얘기하는 거네? 그럼 X절편, Y절편 찾을 수 있지? 그럼 그거 점을 각각 A, B라고 하면 A, B를 지름 양 끝점으로 한대 이것도. 그럼 이걸 중점도 원의 방정식, 중점을 찾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원의 중심 찾을 수 있고.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원의 방정식 한번 찾아봐봐. 9번. 원의 방정식까지 써보세요.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이야, 지우야? 오케이. 중심의 좌표 4, 마이너스 3. 그러면 반지름은 중심의 좌표가 4, 마이너스 3인 거 찾았고 A라고 하는 점이 몇이야? A 몇 컴마 몇? B는? 그럼 여기랑 요점 사이의 거리가 또는 요점과 B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요점과 요점 사이 거리 반지름 R제곱 찾아볼까? R제곱은 16 더하기 9에서 25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25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직선이 x는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된대. x는 k다 라고 하는 것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x는 k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게 나오는 만족하는 y값이 몇 개 나와야 되니?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이 x는 k다라고 하면 뭐 이런 직선일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런 직선일 거 아니야? 예, 이런 직선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이런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돼야 된대. 서로 다른 두 개.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거는 방정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도형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도 되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직선에서 만나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보다 어떠면 돼? 짧으면 되는 거지. 된 거 맞니? 그러면 얘 원의 원의 중심이 지금 8,0이고 아니네. 4, 마이너스 3이고 얘는 x는 a라고 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일 거잖아. 여기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바로 이 두 개의 x좌표끼리의 차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 차이, 즉 a 빼기 4를 한 절대값 차이라고 하면 누가 더 큰지 알아야 되는데 얘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a에서 4를 빼고 절대값 씌워준 거예요. 그 값이 반지름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같아도 안 돼. 같을 땐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된 거 맞니? 그럼 얘가 반지름 5보다 어떠면 된다? 작으면 된다. 절대값이 5보다 작은 범위 찾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있겠죠. 됐지요?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K네. 여기서 K로 표현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원의 방정식을 좀 일반형이랑 표준형을 했다면 좀 특이한 원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 예를 들면 요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떤 게 똑같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한다라고 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x축의 수직으로 내린 이 중심의 y좌표가 얘기하는 거지. 세로 길이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된 거 맞나요? 이해되니?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된 거 맞아요? 이해되니? 맞니? 는 이게 뭐가 된다? r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됐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를 이렇게 절대값 씌워줘야 돼. 왜? 얘가 어떤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게 이 y의 값이라고 하는 게 y 값이라고 하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된 거 맞니?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어떨 때다?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절대값이랑 똑같을 거다. 아니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 반지름은 항상 양수니까. 된 거 맞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y축에 접하는 것도 있어.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생겼게? 이렇게 생겼겠지 뭐. 얘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y축으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일 거고요. 이때는 얘 중심으로부터 y축까지의 거리, 즉 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을 거라고. 이해되니? 듣고 있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x-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도. 반지름이 x축이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가 원의 반지름이랑 같을 것이다. 된 거 맞나요? 이해되니? 세 번째는 동시에 다 접하는 거. 요렇게 동시에 접해. 그럼 얘는 중심의 x좌표랑 중심의 y좌표 둘 다 뭐야? 둘 다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 x-r의 제곱. 여기가 r, r이 되는 거야.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된 거 맞니? 그럼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이 다 r로 똑같은 원이 되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선생님이 지금 항상 다 1, 4분면 위에 있는 원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원의 중심이 1, 4분면이 아니라 2, 3, 4, 4분면에 있을 때는 반지름의 길이를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x축에서 이렇게 만나. 반지름이 2예요. 그럼 중심의 좌표는 2,2가 아니지. 왜? 얘 중심이 지금 2, 4분면 위에 있으니까 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잖아. 그럼 중심의 좌표 뭐라고 해줘야 돼? 마이너스 2, y좌표는 2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 중심의 좌표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세 가지 원의 모양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7번이요. 아니 7번이 아니라 10번이요. 요걸 10번 나타내는 원이 x축에 접하도록 해야 되는데 10번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kx 4y 더하기 2-k는 0인데 x축에 접하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봐. 표준형으로 바꾸면 얘는 x 더하기 k의 제곱 요거 가지고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이항시키면 k-2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k제곱 4가 필요했으니까 오른쪽에 똑같이 더해준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어떤 모양이라고? 얘가 몇어? x축에 접하도록 하려면 이 원의 y좌표 값이 y좌표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어떤 모양이라면 y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지. 중심에서 이게 수직으로 x축의 수직으로 내린 값, 즉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그럼 얘 y좌표가 몇인데? 마이너스 2잖아. 중심의 y좌표가 몇 컴마? 마이너스 k 컴마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반지름 몇이라고 해줘야 돼? 마이너스 2라고 해줘야 돼? 2라고 해줘야 돼? 2라고 해줘야지. 된 거 맞아? 이해되니? 그림을 선생님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 될 텐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에서 x축까지의 거리, 즉 중심에서 x축의 수직으로 내린 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그럼 반지름이 몇이라는 거야? 반지름이 2라는 거지. 그럼 반지름이 2면 얘가 몇이 돼야 돼? 여기가 R제곱인데 얘가 그러면 4가 돼야 되는 거겠네. 된 거 맞습니까? 그럼 4가 되게 하는 K값 찾을 수 있겠죠? 된 거 맞니? 이해되니? 실수 K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2번 해볼게요. 10번 마무리 해봐. 10번 마무리하고 12번 할게요. 그 다음 12번. 중심이 x, y는 x-2 위에 있다. 그럼 이거 항상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두면 돼? 중심의 좌표를 a라고 하면 x-2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a-2가 중심의 좌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얘가 x축과 접한대. 그럼 x축과 접한다라고 하는 건 x축에서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잖아. 중심의 y좌표가.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을 a 무지수 하나 가지고 어떻게 세울 수 있어? x-a의 제곱 더하기 y-a 더하기 2의 제곱인데 얘가 그래프를 예쁘게 조금 이렇게 그려보면은 중심의 y좌표가 원의 반지름이잖아.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중심의 y좌표가 a-인데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r제곱이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 안 붙여도 a-2의 제곱이라고 써주는 게 중심이 예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근데 얘가 몇을 지난다? 6,2를 지난다. 그럼 6,2를 지난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A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 정도만 마무리할게. 넘어갈게. 넘어가시고 유형 5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도 마무리하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갑시다. 중심이 이거 y는 2x-6 위에 있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반지름을 찾아주시오. 그럼 동시에 접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봐.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동시에 접했을 때 이게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얘도 R이 얘기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얘는 몇을 지나? R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된 거 맞나요? 그 다음 반지름도 몇이고? R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중심이 2x-6 위에 있다 그랬어. 2x-6 위에. 그러면 2x-6이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해되니? 그랬을 때 얘네 중심의 좌표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x축, y축에서 접한다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해되니? 그럼 뭘 찾으면 돼? 중심의 좌표는 아까 그럼 a,a가 중심의 좌표 아니겠어? 근데 a,a가 y는 어디에 있어? 2x-6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이거 그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게 하는 A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지. 된 거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15번. 중심이 곡선 위에 있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여기 위에 있지만 중심이 여기 13번 이어서 하면은
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x축, y축 동시에 접해서 여기가 원의 중심일 수도 있잖아. 맞아? 이해되니? 이때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 반지름 a라고 하면은 a, 마이너스 a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된 거 맞아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된 거 맞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원의 중심이 같고 어느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a, a가 이 위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맞니?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a, 마이너스 a도 중심의 좌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이건 안 돼요. 마이너스 a, a가 되면 안 돼요. 돼. 이거랑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왜? 그냥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서로 부호가 반대인 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된 거 맞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도 다시 정리를 하면 y는 2x-6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중심의 좌표가 a, a여서 이 그래프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르게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 a, 마이너스 a가 돼서 이 그래프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된 거 맞니? 그럼 이거 집어 넣으시면은 2a-6은 a. 그러면 a는 6일 때. 그 중심의 좌표가 6,6일 때라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중심의 부호가 반대야. 절대값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의 부호가 반대면 2a-6이 마이너스 a가 돼서 3a가 6일 때, 즉 a가 2가 돼서 중심의 좌표가 2,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반지름이 2가 되겠죠. 얘 반지름이 6일 때고요. 된 거 맞니? 이렇게 두 가지 나올 수 있다고. 된 거 맞나요? 15번도 마찬가지예요. 15번도 중심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 이번엔 중심이 곡선 위에 있어. y는 2분의 1x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위에 있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그래프래요.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는 건 다시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요렇게 여기 봐봐. 이렇게는 x축, y축 두 개의 부호가 어떨 때? 중심의 두 개의 부호가 어떨 때? 두 개의 부호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대 같을 때. 얘도 음수고 음수일 때. 부호 같을 때가 있을 거고. 그걸 나타내는 미지수로 세운 게 뭐야? 중심이 a, a일 수도 있는 거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데 요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이것은 x, y의 부호가 서로 어떨 때? 반대일 때. 그럼 어떤 좌표? a, 마이너스 a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된 거 맞아요? 이해되니?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a, a가 있을 때 a 값 찾아주시면 되고 a, 마이너스 a가 여기 지날 때 a 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때 중심값 찾아줄 수 있겠지. 된 거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세우는지 알겠니? 이해되니? 네. 19번, 15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째볼까? 집어 넣어볼래? 이거 양변에 2분의 1, 2y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놓고 a, a 집어넣으면 2a는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그럼 1, 2로 마이너스 붙여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2 두 개 나오지? 나오죠? 다음에 얘는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a는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거니까 됐나요? 그럼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네.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곱해줘야 돼. 저거 근해 공식 이용해주던가. 이해되니? 아니 판별식 써보세요. 판별식 쓰면은 양수나 음수나 9 빼기 8 하는 거니까 양수 나오지? 그럼 둘 실수가 안 된다는 거네. A가 실수 나온다라는 거네. 맞아? 둘 다 실수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럼 둘 다 실수 나오는 거니까 반지름 왜냐면 선생님이 왜 실수인 거 생각했냐면 이때 반지름도 뭐라고 나와야 돼? 요거의 절대값이랑 똑같이 A의 절대값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얘가 허수가 나와버리면 반지름이 허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실수의 좌표 표현에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두 근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통해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A 값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A 값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반지름 곱. 그럼 A 절대값의 곱이니까 반지름 각각 구해갖고 이때는 반지름 뭐겠어? 마이너스 1이야 1이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반지름 뭐라고 표현해야 돼? 1이라고 해줘야지. 왜? 반지름 양수잖아요. 반지름 마이너스 1일 수 있어? 안 되죠. 2일 때도 마찬가지고. 된 거 맞아? 절대값 A 값이니까 각각 A 값 이것도 반지름 찾아. 이거 A 값 찾아.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9 빼기 9 플러스 8이니까요. 몇이야? 17? 맞나요? 그럼 이거의 반지름은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이 반지름이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절대값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이 절대값 씌워준 게 반지름이라고. 왜냐면 이 값 자체는 음수니까 이 값 자체가 저 반지름이 될 수는 없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준 게 반지름이 돼야지. 된 거 맞아? 이해되니? 그럼 요거들의 곱 구해주시면 되겠다. 양수값들의 곱. 됐어요? 된 거 맞아? 도연아? 그럼 반지름의 곱까지 같이 해봐 그러면. 반지름 몇 나와? 여기서 반지름 1. 이때 반지름은 2. 곱하기 이때 반지름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 곱하기 이때 반지름은 이거 음수잖아요. 그럼 절대값 씌웠으니까 다 양수로 꺼내져 나와야겠지. 부호 반대로 붙여서. 그럼 2분의 뭐 나와?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17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네들의 곱은 합차 이용해서 곱할 수 있겠지? 넘어가서 그러면 마지막 이제 무진 유형 6번 해보자. 우리가 그동안은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원의 중심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서 표준형을 가지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했잖아? 원의 중심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좀 이용을 해서 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세 점을 지나는 원이야. 16번. 어떤 점 0,4, 마이너스 3,3, 4,2를 그냥 지나는 원이라 그랬어. 그럼 얘 뭔지 몰라. 중심의 좌표도 알 수 없고 그냥 원에 지나는 세 점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찾아? 원에서 어떤 세 점 0,4, 4,2, 마이너스 3,3 이렇게 지나는 원의 세 점을 지나는 거래. 그럼 이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을 하나 잡으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어때야 될까? 원이니까 반지름으로 같아야겠지. 라는 걸 이용을 해서 미지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형의 미지수 어떻게 세웠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세웠잖아. 근데 얘가 0,4를 지난대. 0, 0, 0, 0 지났을 때 4 나오려면 4구나.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4 나오려면 B랑 C에 대한 식 나올 거 아니야. 집어넣어볼까? 0 집어넣으면 16. 첫 번째 식. 16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오겠네. 0,4 집어넣었을 때. 맞으면 두 번째 마이너스 4,3 집어넣어보자. 두 번째는 9 더하기 9 마이너스 3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 마이너스 3,3 지난다. 세 번째는 4,2 지난다. 4,2 지나면 16 더하기 4 더하기 4A 2B 더하기 C는 0 해서 내가 모르는 문자가 A, B, C 3개인데 내가 알 수 있는 식도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연립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야. 된 거 맞니? 이해되니? 그러면 서로 빼고 더해갖고 문자 2개로 줄여보자. 어떻게 빼면 될까? 얘 BC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얘네 2개를 빼서 C를 없애. 얘네 2개 빼서 C를 없애. 1번, 2번 빼서. 1번에서 2번 뺀 거 보자. 1번 빼기 2번. 그러면 16에서 18 빼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2.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플러스 3A. 4A에서 3B 빼면은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요?
이해되니? 좌변끼리 빼고 우변 16에서 18 빼고 4b에서 3b 빼고 마이너스 3a 빼면은 c는 없어지고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겠지. 2번에서 3번 뺍시다. 2번에서 3번. 왜? 빼서 c를 소거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18에서 20 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a랑 b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를 또 빼면은 a랑 몇인지 b가 몇인지 연립해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된 거 맞지? 된 거 맞나요? 민서야?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16번 한번 마무리해봐. 시작! 18번은 세직선이 만나는 외접원의 방정식. 세직선을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세직선. 그런데 얘네들의 세직선을 구하면 뭐 세직선이 뭐 이렇게 될 텐데 외직선을 이거 지나는 외접원의 방정식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요점이랑 요점 세 개 직선,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연립해서 구한 교점, 연립해서 구한 교점, 연립해서 구한 교점을 먼저 구해야 돼. 맞나요? 구해볼까? 이거 두 개 더하면 2x 더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는 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은 y는 2 해서 두 개의 직선을 지나는 교점의 방정식 하나가 1,2가 될 거고 얘네 둘이 더해보자. 얘네 둘이 더하면은 4x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x는 2 y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뭐 2,1 이렇게 될 거고 요거랑 요거를 빼봅시다. 그럼 빼면은 2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요 x는 3. 그 다음 y 집어넣으면은 y 값은 몇 나오는지 4. 얘는 뭐 3,4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맞니?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런데 봐봐. 그랬더니 얘네 둘의 기울기 좀 볼래요? 기울기. 얘네들의 기울기. 얘는 기울기 1이고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두 개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되잖아.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위치관계가 어떤 위치관계라 그랬어? 수직인 거. 그럼 얘네가 수직인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된 거 맞니? 아 그러면 수직인 직각삼각형이 됐네. 이 원하고 있는 이 삼각형이. 그럼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은 좀 구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외심이 어디 있냐면 여기 빗변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지. 이해돼?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접원의 중심은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중심에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된 거 맞니? 아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3,4랑 2,1이 지름의 양끝점이 되면서 그거의 중점의 좌표가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된 거 맞니?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원의 중심을 그거 구하기가 훨씬 더 쉽겠다. 원의 중심 구하시면 6 나누기 2 하면 3, 얘랑 더한 거 나누기 2 하면 2분의 5. 그래서 원의 중심이 3,2분의 5가 되는 거고. 원의 반지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된 거 맞아요? 이해되니? 문제에서 뭐가 하라 그랬냐면 그렇게 되어 있는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표현해서 일반형 절대값 합을 구하래. 그럼 원의 중심 찾았고 원의 반지름은 이제 점과 점 사이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 찾을 수 있어 없어? 일반형. 아 미안해. 2분의 5지. 2분의 5, 2분의 5네요. 됐나요? 된 거 맞니? 반지름 길이 구하시면 그리고 원의 방정식 x-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5의 제곱은 여기서 요거 빼면 2분의 1의 제곱 2분의 2 아니 2분의 8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됐죠? 된 거 맞죠? 네. 전개한 다음에 일반형으로 표현해서 A, B, C값 구해보시오. 시작. 19번. 원에서 이제 원을 2등분하는 걸 생각해보자.
원을 2등분하는 거. 얘들아, 그 전에 도형을 2등분하는 거 좀 볼까? 우리가 삼각형 2등분 하려면 어떤 삼각형을 2등분 해야 돼. 그러려면 걔는 항상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 누가 있냐면 무게중심이 항상 지나야 돼. 무게중심. 무게중심 항상 지나면 요렇게 지나도 2등분, 요렇게 지나도 2등분. 항상 무게중심을 지나면 2등분해. 그 다음 두 번째. 평행사변형 2등분하는 직선 찾으려면 대각선의 중점, 대각선의 교점을 찾아서 교점을 이렇게 지나던 뭐 이렇게 지나던 이 교점을 지나면 항상 2등분한다. 직사각형도 마찬가지. 직사각형도 어쨌든 평행사변형의 일부니까 직사각형도 얘네 이 직사각형을 항상 2등분하는 직선이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떤 점을 지나야 되냐면 대각선의 교점, 즉 가로의 중간, 세로의 중점을 지나야지. 요렇게 지나던 뭐 요렇게 지나던 요 점을 지나야지 2등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원도 마찬가지야. 원의 중심, 원을 2등분 하려면 원은 어디 지나면 돼?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이해되니? 하나 더. 원을 2등분 하는 거 말고 두 직선이 지나야 돼, 이제. 근데 두 직선은 원을 만약에 4등분해. 그럼 일단 첫 번째 직선은 얘를 지나야겠지. 일단 반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4등분 하려면 얘네 둘이 어떤 직선이어야 되냐면 수직인 직선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원의 2등분 하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고 두 직선의 원을 4등분 하려면 둘 다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얘네 둘은 서로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 돼. 된 거 맞니?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19번 보시면 원 C가 있는데 원 C를 2등분하는 직선 L에 대하여 원 C가 만난 두 점 PQ라고 했을 때 19번 요 원을 지난 직선 2등분하는 직선 L이 있어요. 그 다음에 PQ에 대해서 이 직선 L가 C랑 만나는 원의 두 점을 PQ라고 한대. 그럼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을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은 원의 중심 꼭 지나야겠지. 그다음 두 점 P랑 Q가 있어. 원이랑 만나는 점을 P랑 Q라고 한대. 그랬을 때 이 PQ, C1 위에 있는 점 R에 대하여 PQ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찾으시오 했네. 그럼 PQR이 만약에 뭐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를 2등분하는 L이라고 하는 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게 만나는 점 P랑 Q라고 했을 때 PQR의 최대값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이 PQ라고 하는 건 어쨌든 L이 중심을 지나면서 생기는 현이니까 지름이 되겠지. 지름의 길이가 되겠지. 맞니? 그럼 반지름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여기에서. 맞지? 반지름 길이 구하면 어떻게 먼저 표준형을 바꿔볼까? 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9니까요. 9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반지름 길이 3이니까 여기 6이겠네. 맞니? 그랬을 때 R에 대해서 PQR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려면 여기 PQ의 길이는 고정이잖아. 그럼 R에 따라 달라지는 거 삼각형의 높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R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높이가 이렇게 되겠지. R이 여기 있으면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높이가 가장 커야 될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값 아니겠니? 높이가 그럼 될 수 있는 R이 뭐가 될 때? 반지름이 될 때가 최대값이겠지. R이 이렇게 있어서 요렇게 있는 R. R이 여기에 있어서 높이가 원의 반지름이 되는 요렇게 되는 PQR의 넓이가 최대값이라고. 된 거 맞아? 이해되니? 그럼 반지름 아까 몇이었어? 3이었으니까 넓이는 6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한 개 넓이가 최대값이 되는 PQR의 넓이가 되겠다. 된 거 맞나요? 정우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21번이요. 21번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두 직선에 의해 4등분 된다 나왔네. 4등분 되는 거 내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일단 서로가 어떤 걸 지나야 돼? 원의 중심 무조건 지나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에서 원의 중심이라고 하면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바로 구할 수 있지 이거. 맞니?
그럼 2,0을 지나면서 두 직선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수직이어야지 4등분을 하겠지, 넓이를. 이해되니? 그럼 한 직선의 지금 기울기가 뭐야? 하나는 y는 ax 더 마이너스 1이고 y는 bx 더하기 c래요. 그랬을 때 그럼 a, b의 곱이 몇이 돼야 된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맞니? 그냥 얘 둘 다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돼? 2,0을 지나야 되잖아. 2,0을 지나한다라는 걸 이용을 해볼게. 그럼 대입하면 2a-1은 0이겠네? 그럼 a는 2분의 1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b 값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네?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도 2,0을 지나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2,0 집어넣으면 0은 b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c. 따라서 c는 4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지요? 자동문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가 원에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밖에 있는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여기가 뭐 a, b고 반지름 r이다 라고 해볼게요. 이 길이를 r. 원 밖에 있는 점 p, q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이 원까지, 원 위에 있는 점들 사이에서의 거리의 최대랑 최소를 찾아볼 거야. p 밖에 있는 점, 원 밖에 있는 점 p. 여기 p라고 할까? p에서 거리가 제일 짧으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요 정도 위치에 있으면 거리가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되겠지. 근데 그러면 이 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점의 거리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는 이 P로부터 원의 어디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의 길이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준 게 최소값이에요. 된 거 맞니? 원의 중심을 O라고 했을 때 길이의 원 밖에 있는 점 P와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요. O에서 P, OP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이라고. 중심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쏙 뺀 점이 여기에 있을 때, 즉 얘네들이 일직선에 있을 때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최대값은 언제일까? 최대값은 제일 멀리 있을 때잖아. 이 P로부터. 그럼 제일 멀리 어디? P로부터 중심을 지나서 요만큼 더 멀리 가 있는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OP의 길이에서 이때는 반지름만큼 더 멀리 간 게 최대값의 거리가 되는 거라고. 된 거 맞니? 이해되니? 항상 원이랑 원 밖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22번도 보시면 양수 K에 대하여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Y 더하기 K는 0에서 A랑 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4라 그랬어. 점 A랑 원점 사이 거리, 점 A. 요거 위에 있는 점과 요렇게 있는 원과 원점 사이 0,0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일 때가 4래. 최소값일 때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여기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서 R을 빼준 게 4라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럼 원의 중심 한번 표현을 해볼까? 원의 중심 바로 표현하면 몇이에요? 5, 마이너스 1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해되니? 그럼 5, 마이너스 12랑 0,0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빠진 게 4라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럼 반지름을 찾아줄 거야. 0,0이랑 5,5 사이의 거리는 루트 25 더하기 144니까 169 돼서 13이겠죠? 그러면 13에서 R을 뺀 게 4니까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17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x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2의 제곱은 k 마이너스 k 더하기 25 더하기 144를 한 거잖아.
이게 R제곱인데 그럼 이 값이 R제곱이 17, R이 17이었으니까 얘가 17의 제곱이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용해서 K값 구할 수 있어. 있겠지? 된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건 24번 똑같은 맥락인데 24번 하고 쉬자. 24번 원과 원 위인 이건 이제 두 원이 나타났어. 두 원과 원 사이에 점 위에 있는 점 A랑 B에 대해서 A, B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그럼 원이 이렇게 있고 한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최소값, 뭐 A가 여기 있을 수 있고 뭐 B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최소값이라고 하면 제일 가까운 여기에서 여기 A가 이렇게 있을 때가 최소값 아니겠냐? 맞지? 근데 이거를 이 위치를 어떻게 찾아주냐? 이거는 어떻게 찾아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에서 각각의 반지름 길이를 어떻게 한 거? 빼준 게 최소값일 때고요. 이해되니? 중심과 중심에서 멀어질 때, 반지름만큼 더 멀어질 때가 A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는, B가 여기 있을 때는 이것은 최대값일 때. 된 거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한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3,4. 얘 마이너스 3,4고 얘 원의 중심은 몇 컴마면 모르네. 근데 구할 수 있지. 1,7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이해되니? 그러면 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 중심과 중심. 우리가 5라고 하고 5원이라고 5,2라고 하면 5,1, 5,2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루트 16 더하기 9 하면 5죠. 25니까. 맞나요? 이해되니? 그러면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이 5라고 하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 R1과 R2를 더한 것을 빼주면 되겠네. 반지름 하나씩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최대는 5에서 R1과 R2를 한 번씩 어떻게 해주면? 더하면 R1 한 번 더한 만큼 R2 한 번 더한 만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25번에서는 이제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P에 대해서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찾으시라고 했어. P가 근데 어떤 걸 나타내느냐? P라고 하는 걸 X, Y라고 해볼게. 그럼 일단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찾아야 돼. 그 말은 X랑 Y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P가 어떤 P라 그랬냐면 A랑 B를 PA 대 PB가 1대2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PA, A랑 B 그래서 PA 대 PB가 1대2인 것을 나타내게 하는 그럼 PA 길이를 찾아봅시다. PA라고 하는 건 루트 1점과 2점 사이의 거리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 PA가 되는 거고 PB의 길이는 루트 P에서 B까지의 거리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가 돼야 된대. 그러면 루트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대 루트 x-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1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요게. 맞니? 제곱한 게 1대 2가 되려면 근호를 없애주고 싶어. 좀 근호를 벗기고 싶어. 그럼 얘 제곱하면 얘 제곱 대 얘 제곱은 1의 제곱 대 2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겠지. 맞나요? 된 거 맞니? 그래서 제곱하면 근호가 이렇게 없어질 거고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식을 이용하면 px, y라는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어떤 거냐면 x-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얘 4니까 4 곱하기 요거 4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 y 더하기 2의 제곱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PA랑 PB를 1대1을 만족하는.
된 거 맞니? 이 정도 이 모양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얘 4x제곱에서 x제곱 빼면 3x제곱 맞니? 다 전개를 할까? 헷갈리니까. 좌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오른쪽 거 전개하면 4 괄호하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얘도 4로 묶었어. 그 다음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나 오른쪽으로 이항시켜보자. 그럼 4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3x제곱 남을 거고 16x에서 마이너스 8x 이항시키면은 24x 맞죠? 그 다음에 y제곱 4y제곱에서 y제곱 빼면은 얘도 3y제곱 4y 16y에다가 얘 플러스 2y 되니까 플러스 18y 이렇게 되겠지. 됐나? 이제 마지막 상수만 정리해주면 돼. 얘는 8 더하기 4 32 그래서 얘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7이죠? 요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맞니?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이거 무슨 도형이야? 좀 더 정리하면 3으로 나눠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먼저 쓰고 더하기 8x 더하기 6y 얘 계산하면은 13에다가 15 15 나누기 5 3하면 5 이렇게 되는 거지. 된 거 맞니? 이거 무슨 도형이야? x랑 y에 대한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가 1인 원의 방정식이죠. 이해됐어? 그럼 이 p가 나타내는 AP 대 BP, PA 대 PB가 1대2를 유지하면서 나타내는 점, 이 P가 나타내는 점은 이런 도형이라는 뜻이야.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지. 그럼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 원의 도형의 뭘 구하라 그랬냐?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아니네. 도형의 넓이 구하라 그랬네. 이 도형이 나타내면 원의 넓이 찾아주시면 되죠. 원의 넓이 찾으려면 반지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완전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반지름 구하면 구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27번 볼까? 이거 정리해봐. 25번. 27번은 A랑 B가 주어져 있고 요 그래프 원 위에 있는 점 P를 뭐 A, B라고 해볼게요. P에 대하여 A, B, P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한대. 그럼 G를 X1, Y1이라고 둘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근데 뭘 구했는지 좀 보시면 선분 OG의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어. OG에 대해서. OG. O라고 하는 건 원점일 거고 G라고 하는 건 원점과 G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이 G라고 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어떤 도형 위에 있는지를 G라고 하는 이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돼. 그 말은 이 G라고 하는 X1, Y1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G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그랬냐면 얘네들 A, B, P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X1, G의 X좌표 X1은 얘네들 더한 거 분의 3으로 나눈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Y1은 A, B, P의 무게중심의 Y좌표니까 더하고 나누기 3한 거 B 더하기 4 나누기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된 거 맞니? 이해되니? 그럼 이 X1이랑 Y1에 대한 식을 하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힌트를 갖고 할 거냐면은 이 A, B라고 하는 P가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있다라는 거 이용을 해줄 거야. 그러면 얘를 A는 이라고 바꿔서 A를 X1에 대한 식으로 B를 Y1에 대한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A는 이라고 바꾸려면 양변에 3 곱하고 12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3x1 빼기 12가 A가 될 거고 B는 이라고 바꾸려면 양변에 3 곱한 다음에 4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A가 3x1 마이너스 12 B는 3y1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된 거 맞아? 이해되니? 그러면 P라고 하는 게 원래 A, B였는데 이제 이 P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대신에 요거 집어넣는 거야. P 3x1, 마이너스 12, 3y1 빼기 4로 P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어느 그래프 위에 있다?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겠지. 된 거 맞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3x1 빼기 12의 제곱 더하기 3y1 빼기 4의 제곱은 10분의 9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립한다는 거네. 이해됐어? 그럼 이게 뭐야? 바로 x1, y1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다시 얘기하면 이 g라고 하는 점이 움직이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얘라는 거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지. 된 거 맞아? 그러면 g는 이런 원 위에 있을 텐데 이 5로부터 원 0,0으로부터 이 g가 움직이고 있는 이 원 사이에 최소값 찾으라 그랬어. 이해됐어? 그럼 이거를 좀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이거 선생님 표준형인데요? 근데 x1의 개수가 앞에가 3이잖아. 이거 좀 불편하단 말이지. 이거를 양변에 3을 꺼내와. 그럼 3이 꺼내오면 제곱돼서 꺼내오니까 9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맞니? 얘도 3을 앞으로 꺼낼 건데 선생님 이건 못 꺼내잖아요. A 꺼낼 수 있지. 9로 나누면 y1하고 3분의 4 이렇게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잖아. 3으로 꺼내면. 는 10분의 9니까 양변에 15로 나누면 어떤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냐면 g라고 하는 점은 x1-4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3분의 4의 제곱은 양변에 9 나눠주는 거야. 10분의 1 위의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된 거 맞니?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g로부터 0,0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누구 사이의 거리에서 0,0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뭐만 빼면 돼? 반지름의 길이만 빼진 게 바로 g가 여기에 있을 때 최단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된 거 맞아? 이해되니? 이거는 구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너네 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저거를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야 이것도. 다음. 최대값 구하셨나? 최대값 구하라 그랬네?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 쓴 거는 여기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더해주는 게 최대값이겠지. 맞지? 난 최소값으로 구했는데 난 최대값으로 구했어? 구했어? 네. 민서 구했니? 아직 안 구하고 뭐해?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 접선의 방정식이랑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봅시다. 너네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어떻게 찾았어? 다시 좀 옛날로 돌아가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하고 하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다 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더하기 k 배해주고는 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얘도 만족하면서 k값에 관계없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다시 얘기하면 k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맞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두 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원 1, 5일이 있고 그 다음에 원 두 번째 원 2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c'은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원이 있어.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돼.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얘 원의 방정식 2차식이지. 1차식으로 만들어주려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x제곱, y제곱 없애주면 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빼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에서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B'Y C'을 빼고는 0 이렇게 표현해 준 게 빼면서 x제곱 y제곱끼리 없어지면서 x랑 y 된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이 모양을 봤을 때 얘도 만족하면서 그리고 얘도 만족하는 방정식이라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이 그래프도 지나고 또 이 그래프도 지나는 그 말은 두 원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지. 동시에 지난다라는 거는 두 원의 교점에 지나는 1차식 다시 얘기하면 두 원의 교점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된 거 맞아? 이해되니? 이거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원래 기본형은 요렇게야. 얘도 똑같이. 기본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야?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 1차식인지 2차식인지 모르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데 K가 몇이 될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소거되기 때문에 X랑 Y에 대한 1차식만 남는 거야. 그럼 1차식은 얘가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K가 이렇게 놔뒀어. 그냥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이때.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2차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무슨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여기 빼는 모양, 그냥 단순히 빼는 모양, 도형의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는 모양일 때는 두 원의 교점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X제곱이랑 Y제곱이 그대로 2차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원의 교점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된 거 맞지? 이해되지? 그거 가지고 문제에서 28번이요. 원씨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났대 라고 했어. 그럼 원씨라고 하는 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는 거네.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맞니? 원C라고 하는 것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거잖아. 맞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그런 표현을 해보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첫 번째, 둘 다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3x-5y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k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4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이 k의 모든 k에 대하여 이 원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 원도 만족하게 하는 방정식이라는 거잖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이해됐어? 그 말은 다시 돌려서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2차식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이 K 값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때는 지금 성립하는 K 값이 항상 많죠. 무수히 모든 K에 대해서잖아 이거는. 근데 이걸 하나 특정해줘야 돼.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원이 교점과 원점을 또 지난다 그랬어. 교점도 지나고 원점 0,0도 지난데 얘도 지나는 거야. 그럼 단순히 원점 0,0을 지나는 건 이 그래프에서 0,0,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K가 딱 하나로 정해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 K 값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대입해보면 해보자. 0,0 지난 거 0,000 되니까 2 더하기 0,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K가 0이다 라는 게 성립하겠지? 맞나요? 이해되니? 그럼 K는 몇이야? 2분의 1이다. 된 거 맞니? 그럼 이 식 이제 어떻게 바뀌어? K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는 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면서 0,0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지. 된 거 맞니? 이해되니? 이거 다 정리해서 이제 정리해갖고 어떤 원인지 이 원의 뭘 찾으래? 반지름 찾으시오 했으니까 원의 표준형으로 나타내서 반지름 길이 찾으면 되겠다. 된 거 맞나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30번 이건 한번 해보시고 30번은 두 원의 교점을 모두 지나고 Y축에 접한대요. Y축에. 그러면 일단 저거 일반형으로 나타내볼까? 는 0꼴로 나타내줘야 돼. 일반형으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 마이너스 6y 더하기 4 더하기 9 빼기 1 하면은 몇이야? 더하기 12는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니? 첫 번째 식을 일반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어 있지. 된 거 맞니? 이해되니? 그럼 얘를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y축에 접한대.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모양을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k를 이용을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12에다가 더하기 k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원이라 그랬어. 그럼 얘는 k가 마이너스 1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제곱 y제곱 없어지면서 1차씩 돼버리잖아. 맞지? 이때 k는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이렇게 생긴 원이 x축이랑 아니 y축에 접한다라고 했네. 정리해볼까 일단? 정리하면 1 더하기 k의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k의 y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12 마이너스 12k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전개해서 다 정리한 거예요. 맞니? 이게 근데 어떤 거에 접한다고? x축에 접한대요. x축이야? x축이야? 아니네, y축에 접한대요. y축에. y축에 접한다는 건 무슨 말?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겠네. 맞나요? 이해되니? 그걸 찾아야지.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근데 요즘 x제곱에게서 1 플러스 k니까 양변 다 1 플러스 k로 나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랬잖아 우리가. 그럼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겠죠? 맞니? 양변에 나눠줄 거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4x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6y 더하기 얘는 12 마이너스냐? k 플러스 1분의 12 마이너스 12k는 0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이해돼?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바꾸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어쨌든 원의 방정식에서 x좌표가 반지름이다라는 것만 생각 필요하잖아. 그럼 x좌표의 표준형만 바꾸면 되겠네? 이거 2로 나눈 거 뭐야? k 플러스 1분의 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왜냐면 x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나요?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y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얘는 3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됐어? 된 거 맞아? 는 이항시키면 k 플러스 1의 제곱에 4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에 9 더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k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된 거 맞아요? 식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식을 k를 가지고 계속 표준형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야. 그랬을 때 이 중심의 x좌표는 여기서 표현할 수 있네? 뭐야? k 플러스 1의 2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절대값 씌워줘야 돼. 반지름이잖아. 이게 이 반지름의 길이 여기 루트 씌운 요 식 값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되겠다. 된 거 맞아?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럼 이거 좀 간단하게 양변에 제곱하면 되지. 양변 제곱하면 좌변 제곱하면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4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오른쪽 근호 없어지고 그냥 얘만 남잖아. 맞지? 맞니? 그럼 여기 양변에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3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2 더하기 12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2 마이너스. 맞니? 이거 양변에 k 더하기 1의 제곱, k 더하기 1의 제곱, k 더하기 1의 제곱 양변에 곱하면 뭐 남아? 4는 13 빼기 12 마이너스 12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k에 대한 1, 2차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됐나요? 이걸 만족하는 k값이 2개란 뜻이야.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k값, 즉 원의 방정식 2개란 뜻이지. 다음에 31번
31번은 한번 해보시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빼면 나올 거고 그 뺀 관계식 x랑 y에 대한 1차식이 이용을 해서 y절편이 마이너스 5분의 4다라는 거 가지고 a값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33번 볼까요? 33번. 원을 a가 2등분한대요. 이거랑 얘가 서로 2등분한대. 얘 원을 2등분한대. 그럼 2등분하는 거, 둘레를 2등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봐봐. 자고는 있을 거고 둘레를 2등분한다.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그래서 얘 둘레가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절반씩. 얼마인지 이해돼? 되는 거 맞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얘네들의 그러면 이렇게 교점을 연결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에 의해서 얘가 반이 나눠지려면 이 직선이 이 작은 원의 중점을 지나야지. 중심을 지나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된 거 맞니? 그럼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 빼는 거잖아. K가 마이너스 1일 때잖아. 다시 얘기하면은. 맞니? 그 직선을 구할 수 있지. 저거 일반형으로 전개하고 전개해서 는 0꼴로 전개한 다음에 뺐을 때 나오는 1차 식이 바로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인데 걔에 의해서 이 작은 원이 얘가 요거의 둘레가 반으로 나눠지려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얘의 중심, 즉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다음 넘어가서 현의 길이 보자. 공통현의 길이. 두 원의 교점이 생긴다면은 C1이랑 C2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원의 C1과 C2의 공통현의 길이가 존재한다면 공통현이라고 하는 건 교점에서 연결한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한 여기를 공통현이라고 하거든요. 공통현. 요 길이를 찾아야 돼 이제. 근데 얘는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원이랑 성질이랑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해서 우리가 C1과 C2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C1의 관계식과 C2의 관계식을 빼면 1차식 나오는 게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 맞니? 근데 여기에서 이 길이를 뭐 A라고 하고 얘 B라고 교점을 A랑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조심해. 이게 A랑 B 사이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걔는 원의 성질을 좀 이용할 거야. 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으로 내리면 아까 내가 이 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수직 2등분 한다 그랬어. 맞아. 그 다음에 이 원 O1에서 이 A까지 연결하면 얘는 C1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반지름과 그 다음에 여기는 O1 중심으로부터 그럼 직선 사이까지 거리를 구하는 것 D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된 거 맞아? 그럼 반지름이랑 이 D값을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 B의 절반을 알 수 있고 그거의 2배를 해준 게 공통현의 길이다라는 과정을 이용을 해서 구할 거야. 된 거 맞니? 그럼 일단 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C1과 C2를 한번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뺀 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고 그게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없어질 거고 2AX 마이너스 A 제곱 빼면은 0 없어지네. 맞니?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2AX는 A 제곱 X는 2A분의 A 제곱이라고 하는 뭐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네 얘도. 이해됩니까? 되는 거 맞니? 이거 뭐야?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냥 X는 2A분의 A 제곱. 그게 이렇게 교점을 지난다라는 거야. 된 거 맞아? 이해됐어? 맞습니까?
그럼 이거 모양을 조금 내가 다시 더 예쁘게 그려볼게. 이렇게 2a분의 a제곱으로 나왔으니까 C1이 있을 거고 C2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교점을 x는 2a분의 a제곱 이렇게 지난다라는 거야. 이 직선이. 된 거 맞니? 그 다음에 그럼 내가 5원에서 첫 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컷? 0,0. 0,0에서 여기 교점까지의 거리는 이 원 5, 얘의 원의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몇이었어? 2지.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얘는 x축의 수직인 그래프잖아. 맞지? 그럼 이 거리는 얘 점과 이거의 x좌표끼리의 차이 아니겠어?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럼 뭐야? 2a분의 a제곱의 절대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다시 내가 저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그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얘가 되는 거야. 2a분의 a제곱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야. 된 거 맞아요? 왜 0,0에서부터 여기 x는 2a분의 a제곱까지의 거리니까. 된 거 맞니? 그러면 그때 요 길이 공통연의 길이가 몇이라 그랬어? 뭐야? a를 구할 수 있네? C1이 C2의 중심을 지난대요. C2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C2의 중심. A, 0이잖아. C2의 중심이 A, 0이잖아. 여기 A, 0. 이게 이 원의 중심을 지난대. 이 원의 그래프를 지난대. A, 0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0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A제곱은 4지.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겠지? 맞아. 그럼 여태까지 구한 게 이거 2만 대입하면 되겠네. 몇이야? 2, 4분의 4니까요. 1이네. 맞네? 그럼 여기 길이가 1이 되는 거지. 요 길이가 여기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여기 루트 3이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공통현의 길이는 루트 3의 2배를 해준 길이가 되겠다. 됐습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에 36번 해봐. 36번. 해봅시다. 이 원에 이렇게 이런 원이 있는데 이런 원을 여기 X축이랑 만나는 점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 기준으로 이렇게 접은 모양이래. 접었을 때 걔가 X축과 Y축에서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한대. AB 길이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새로운 원을 하나 그려주는 거야. 어떤 원? 요 원을 일부분으로 하는 새로운 원을 이렇게 찾아줘. 이렇게. 그러면 이 원래 원이랑 이 두 번째 보라색 원은 어때? 합동이겠지. 왜냐면 요 원의 일부분은 얘 접은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란 말이지. 이해됐어? 된 거 맞아?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이랑 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랑 어떨까?
같아요. 근데 이 보라색 원은 x축이랑 y축에 접하는 애야, 게다가. 이해됐어? 그러면 원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의 좌표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찾아볼까? 이 원의 중심은 x-1의 제곱, y-1의 제곱. 얘는 x-1의 제곱, y-1의 제곱 더하기 23에다가 1씩 1씩 더하면 2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원의 방정식에서 이 원의 반지름이 5라는 거네. 그럼 얘도 5라는 거지, 반지름이. 그런데 얘는 게다가 반지름이 5인데 원의 x축이랑 y축에 게다가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는 5,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된 거 맞아요? 이해되니? 그럼 이 보라색 원의 방정식은 x-5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2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된 거 맞아요? 그럼 그 두 개의 뭘 찾으라는 거냐면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 찾으라는 거야. 공통현의 길이.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 요 연두색 접선을 공통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다. 어떻게?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 된 거 맞니? 일반형으로 다 바꿔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마이너스 23은 0에서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y 25, 25, 25니까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를 빼면 뺀 게 뭐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8x 더하기 8y 더하기 여기에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48은 0. 다시 얘기하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된 거 맞아? 그랬을 때 나 여기 교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5,5 또는 0,0에서 0,0 안 되겠다. 여기 중심 따로 찾던가 1,1로 찾던가 1,1에서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를 먼저 찾아. 이 직선과 1,1 또는 뭐 5,5라도 상관없어요. 1,1 사이의 거리 찾으면 뭐야? 루트 2분의 거리 D는 루트 2분의 1,1 대입해서 하면은 4잖아. 절대값 씌우면. 그럼 이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지? 이 D가. 맞나요? 그 다음 이 중심에서 요까지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5죠? 맞니? 이해되니? 그럼 여기 절반의 길이, 공통현의 절반 길이는 25에서 8 빼면 되는 거니까 몇이에요? 25에서 8 빼면 17? 그럼 루트 17이네. 그걸 2배 해준 게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가 되는 거죠. 마지막 최소값, 직선과 우리가 아까 원에서 어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랑 최소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원 밖에 있는 점으로부터 한 점 P로부터 최단 거리일 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R을 뺀 게 최단 거리고 R만큼 더한 게 최대 거리라 그랬지. 이해됐어? 된 거 맞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거야.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도 어떤 직선 L로부터 이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되는 거는 당연히 가까운 데 있을 때가 최소값이겠지. 가까운 수직거리가. 그럼 이 수직인 가까운 점이 점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반지름만큼 빼준 요 거리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미니멈이란 뜻이야.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R만큼 어떻게 해준 것도 더해준 값,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맥시멈이 되는 거지. 최대값이 되는 거지. 된 거 맞니? 얘도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생각해주면 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주면 돼. 된 거 맞나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37번 보시면 그래서 원으로부터 점 A와 원 위에 있는 점 A와 직선 4x 더하기 3y 더하기 12 자,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4x 더하기 3y 내려가는 그래프네. 원이 있고
4x 더하기 3y 더하기 1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사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원 위에 있는 점 A와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 길이의 최소값 찾으라고 했어.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서 제일 짧은 P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이때 A 위치랑 P의 위치 좌표를 정확하게 찾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의 성질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PA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중심과 P 사이의 거리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 반지름을 빼주면 되는 거라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P 사이의 거리에서 이 반지름 R만큼을 빼준 게 A에서 P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다. 된 거 맞니? 그럼 중심을 찾아줍시다. 중심을 바로 찾으면 몇 콤마 몇이야? 중심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지? 중심이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1로부터 직선 4x 더하기 3y 더하기 12는 0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집어넣으면은 6 마이너스 3 더하기 12의 절대값 씌워준 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얘는 5잖아. 5분의 3, 15. 그러니까 거리 3이죠. 이 거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인데 거기에서 반지름 빼주면 되지 그러면. 반지름은 원의 표준형 구해갖고 반지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넘어가. 마무리하시고 39번. 39번 같은 거 좀 많이 나오니까 AB의 원 위인 점 P에 대하여 PAB 넓이랑 봐봐. A랑 A가 0,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 루트 3,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원 위에 있는 점 P 어떤 점 원인지 모르겠는데 P에 대해서 PAB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봐봐. P가 여기 있는 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거냐면은 높이가 달라진단 말이지. P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AB를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될 텐데 그럼 넓이의 최대 최소는 높이의 최대 최소를 따라가지 않겠어? 왜냐면 AB 길이는 정해져 있잖아. 여기 A서부터 B까지 길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P가 제일 짧을 때, P가 제일 가까이 있을 때가 넓이의 최소값이 될 거고요. P가 여기 있을 때. P가 제일 멀리 있을 때 이렇게 A랑 B 직선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을 때가 제일 최대값이 될 거라고 삼각형의 넓이에. 이해돼서 넓이라고 생각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넓이는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이 P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A, B의 수직거리, 즉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랑 최대일 때를 또 찾아주시는 거야. 그럼 똑같잖아 이거는. 이 직선 찾아. 두 원 직선의 뭐야? 두 개의 기울기. 0, 마이너스 4를 지나고 Y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가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지?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찾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 Y절편이 마이너스 4다라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찾은 거야. 된 거 맞니? 이항시켜서 루트 3 곱한 다음에 이항시키면 3x 더하기 루트 3y 플러스 4 루트 3은 0이다라고 하는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AB를 지나는 직선과 원 위에 있는 점 위에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에서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 빼주고 더해주는 게 최대값, 최소값 각각 찾아주는 거잖아. 원의 중심이 몇이니? 원의 중심이 몇이야? 원의 중심 0,2죠. 원의 중심이 0,2야. 맞지? 맞죠? 그럼 0,2로부터 요 사이의 거리 D를 찾자. 그럼 루트 3, 9 더하기 3, 12분의 0,2 2루트 3 더하기 4루트 3 더하면 6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2루트 3이니까 양변은 3이죠 그러면. 맞나요? 이해된. 그럼 거리가 몇이라는 거야? 3. 그러면 최소값일 때는 최소 높이일 때를 찾으면 돼.
최소 높이일 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인데 거기에서 반지름 빼면 되잖아. 반지름 몇이야? 2야? 반지름 2 빼면 되죠. 그럼 3 빼기 2. 됐나요? 그럼 최대 높이는 3에다가 2를 더해준 5가 되는 거고 얘는 1일 때고. 됐나요? 이해되니? 그러면 넓이는 넓이, 최대 넓이, 최소 넓이, 밑변의 길이 구해보자. 0,4, 3 더하기 9, 12? 루트 12? 루트 12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한 게 최소 넓이고요. 최대 넓이는 AB의 길이가 루트 12 곱하기 5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최대 넓이. 지금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봅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원과 직선이 만난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날 때? 2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있고 원이랑 직선이 만나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다시 얘기하면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접한다 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많이 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이 있고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 3가지 경우를 어떻게 확인을 해주냐면 물론 어떤 직선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원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 사이를 연립을 해서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서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한다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x가 2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하나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별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원과 중심이라고 하는 특수한 점을 좀 이용을 해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을 해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주면 돼.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 보라색은 r이잖아. 반지름이잖아.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때는 이 d가 r보다 작아야 돼. 다시 얘기해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d값과 반지름 비교했을 때 반지름보다 더 짧으면 얘네가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d인데 이 d값이 원의 중심이 값이랑 똑같잖아. 이해되니?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 d랑 r이랑 같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얘는 반대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d까지 직선까지의 거리가 d, 여기가 d인데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이잖아. 맞지? 그럼 이때는 d가 더 반지름보다 크면 한 점에서 아예 만나지 않는다라는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는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의 직선과 반지름의 그 대소관계를 이용을 해서 위치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된 거 맞지? 위에가 빠르게 풀어보고 끝낼게요. 40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얘네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야?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래. 원의 중심 찾아보세요. 얘 원의 중심 2,1이지? 맞나? 그 다음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야 된대. 그럼 얜 d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되지? 맞나요? 그럼 직선과 직선사 중심 사이의 거리, 직선이 2x-y 더하기 k는 여부를 일반형으로 표현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2,1과 요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2제곱 더하기 1제곱 한 거니까
4 마이너스 1 더하기 k의 절대값 씌운 게 이게 d인데 이게 반지름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반지름은 우리가 표준형 바꾼 거 가지고 반지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민서야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응. 그 다음에 43번 넘어가. 밑에 거 너네가 해봐. 43번은 접해야 된대. 접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이때는 언제야? D랑 R이랑 같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원의 중심 찾으면 빠르게 찾으면 마이너스 2,3이겠네요. 마이너스 2,3과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k는 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할 수 있죠. 46번. 46번 만나도록 해야 된대요. 이번에는 이제 만나면 돼. 어떻게 해야 그냥 한 점에서 만나든 두 개 점에서 만나든 만나면 돼. 그러면 이때 왜 중심도 얘도 마찬가지 중심을 찾으면 4,5잖아. 그럼 4,5랑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면 되겠지. 누구랑? 2x-y 더하기 k는 0이랑. 그럼 판별식 d, 아니 판별 0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r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아도 되겠지? 그럼 만나는 거잖아. 된 거 맞니?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나 지금 빠르게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를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 관계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3개 했거든? 요거 3개 맞으면 가자. 3개 풀어봐봐. 시작.